기름으로 만든 밑반찬들을 즐겨 먹는다는데, 그런데 식사 중 어딘가 다소 불편해 보이는 그녀. 사례가 들린 듯 한 번 시작한 기침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급기야는 입을 막았던 휴지에 피가 묻어나기까지. 도대체 나기름 여사의 건강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불안한 마음에 즉시 병원을 찾은 나기름 여사. 갑작스레 찾아온 이상 증세는 대체 무엇 때문이었던 걸까? 지금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요. 폐암이십니다. 폐암이요? 청천벽력, 폐암이라는 충격적인 진단. 아, 말도 안 돼. 저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폈어요. 제가 무슨 폐암이에요. 혹시 평소 식습관이 어떻게 되세요? 의사에게 평소 자신의 식습관에 대해 하나둘 이야기하는 나기름 여사. 그런데 나기름 여사의 말을 듣던 의사의 표정이 점차 굳어지는데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어머니께서 식습관에 문제가 있으시네요. 잘못된 식습관이 폐암을 부른 것 같습니다. 나기름 여사의 잘못된 식습관이 폐암을 불렀다? 다양한 식물성 기름을 요리에 활용하며 채소 반찬을 즐기는 등 오히려 건강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었던 나기름 여사. 그녀의 식습관이 왜 문제라는 것일까? 산패된 상태의 참기름을 나물 무침에 사용해 섭취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산패된 기름은 쉽게 말해서 상한 기름을 말하는데요. 이 기름이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산화가 되어서 상태가 변질된 것을 뜻합니다. 산패된 기름은 쉽게 말해 상한 기름, 즉 썩은 기름을 뜻하는데 기름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산화된 상태로 변질된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상한 기름이 어떻게 암을 부르게 되는 것일까? 산패된 기름은 녹슨쇠랑 똑같은데요. 그만큼 건강에 나쁜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양이 많느냐? 산패된 기름은요, 여러분이 피는 담배 있죠. 담배보다도 무려 1만 배나 많은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산패된 기름을 먹을 경우에는 암이 잘 생기고요. 즉 잘못된 기름을 먹을 때는 바로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름. 나기름 여사가 사용한 기름은 유통기한을 넘긴 상태였는데 기름통에 기재된 유통기한만 잘 확인해도 기름의 산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기름도 상해버릴 수 있다는데, 보통 산패된 기름이라고 하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기름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기름도 보관 상태에 따라서 가정에서 쉽게 산패될 수가 있습니다. 보관 상태에 따라 기름이 쉽게 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 있는 기름의 보관 상태는 어떨까? 일반 가정집 몇 곳을 방문해 기름의 보관 상태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자칭 살림꾼을 자부하는 10년차 주부 한정아 씨의 집. 그녀 역시 요리할 때 꼭 사용하는 것이 기름이라고 하는데, 기름은 하루에 여러 번 쓰는 것 같아요. 예, 아이들 볶음 요리, 볶음밥, 아니면 이제 뭐 유부초밥 같은 거 할 때는 거기다 살짝 참기름 같은 것도 이제 첨가를 해주면서 쓰는 편입니다. 한정아 씨는 기름을 자주 사용하는 만큼 손이 닿기 쉬운 가스레인지 근처에 두고 사용하고 있었다. 사용하는 기름의 유통기한을 살펴보니 사용기한을 넘기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렇다면 한정아 주부가 쓰는 기름의 상태는 어떤지 측정해보기로 한 제작진. 적당량의 기름에 산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종이를 15초 동안 담근 후 건져내고 40초 후에 관찰하면 종이의 색깔 변화에 따라 기름이 얼마나 상했는지 산패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푸른 빛의 측정지가 노란색으로 얼마나 변하느냐에 따라 기름의 산패도를 알 수 있는데, 4칸 중 2칸 이상이 노란색으로 변하면 기름의 산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름을 교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한정아 씨의 집에서 사용되고 있던 기름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이의 노란색이 2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걸 먹었다는 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나가서 버리고 싶습니다.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기름이 상하게 된 이유, 다름 아닌 잘못된 보관법 때문이라는데,
기름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름의 산패에는 열과 빛, 공기 이 세 가지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식물성 기름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빛에 오래 노출이 되거나 적절한 온도 이상의 열을 계속 가하게 되거나 혹은 공기와 많이 접촉하게 되면 성질이 변해서 기름이 산패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정집의 경우는 어떨까? 앞서 본 한정화 씨와는 다르게 기름을 가스레인지 근처가 아닌 찬장 안에 보관하고 있는 이진혜 씨. 지금 기름병 뚜껑이 좀 깨지긴 했는데 그래도 가스레인지 옆에 바로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선반에 올려서 천장 안에 넣어서 보관하는 편이에요. 나름의 노하우로 기름을 보관하고 있지만 깨진 뚜껑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 혹시 기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지 기름의 산패도를 측정해보기로 했다. 측정 결과 산패가 어느 정도 진행돼 종이가 노란빛으로 변했는데 기름을 교체해야 하는 상태였다. 한숨이 먼저 나오고요. 제가 이런 기름을 먹었다는 게 정말 끔찍하네요. 또 다른 두 곳의 가정집을 살펴본 결과 기름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고 휴지로 막아 보관하는 경우와 기름을 햇볕이나 형광등 같은 직사광선이 노출되는 곳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두 가지의 경우 기름의 산패도는 어떻게 나타날까? 산패 측정 결과 사용 불가와 교체 수준으로 두 경우 모두 기름이 상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상에서 쉽게 상할 수 있는 기름, 그렇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청균수에서 알려주는 똑똑한 기름 보관법. 첫 번째, 열을 피해라. 기름은 가스레인지 근처에 두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공기를 피해라. 휴지로 기름구멍을 대체하지 말고 깨진 뚜껑 또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빛을 피해라. 기름은 형광등이나 햇볕처럼 직사광선이 닿는 곳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상하지 않은 신선한 기름을 먹을 수 있다. 보관만 잘하면 맛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물성 기름. 우리는 건강을 위해 기름을 꾸준히 먹고 있다는 한 사람, 정은주 주부를 만났다. 자신이 즐겨 먹는다는 기름을 꺼내 보여주는 정은주 주부. 수납장에서 하나둘 꺼내기 시작하더니 끝도 없이 나오는 기름. 참기름부터 포도씨유, 코코넛 오일까지 가짓수도 다양한 기름들. 개수를 세어보니 무려 15개. 처음에 저 건강 때문에 하나씩 먹기 시작했다가 여러 개 종류별로 사 먹게 되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나게 좀 애호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건강식품에 관심이 생겨 다양한 기름을 구입하게 되었다는 정은주 씨. 무엇보다 기름 보관에도 남다른 노하우가 있다고 한다. 요리하다가 이게 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뜨겁거나 그러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빛도 차단하고 이렇게 어두운 곳에 딱 안에다 딱 넣어서 보관해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기름을 보관하고 있는 정은주 씨. 꺼내 보여준 기름은 바로 다시 제자리에 넣어 정리한다. 그런데 덩그러니 남아있는 기름 하나. 신문지에 둘둘 쌓여있는 병 속에는 어떤 기름이 있을까? 이거요? 이거 들기름이에요. 정체는 다름 아닌 들기름. 그런데 왜 들기름은 수납장에 넣지 않고 신문지로 감싸 놓은 것일까? 들기름이 다른 기름보다 산패가 좀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빛을 딱 차단하게끔 신문지에 꼭 싸서 꼭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해야 돼요. 다른 기름보다 쉽게 상하는 들기름은 빛과 열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신문지로 감싸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완벽하게 보관되고 있는 기름들. 그렇다면 정은주 씨의 집에 있는 기름 상태는 어떨지 우리는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4종류의 기름에 대한 산패도를 측정해보기로 했다. 측정 결과 4종류의 기름 모두 산패가 진행되지 않은 신선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종류의 기름을 제대로 보관하며 요리에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정은주 씨. 그만큼 건강에도 자신 있다는데. 그냥 산패된 기름도 하나도 없었고 저는 식물성 기름 골고루 다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은 전혀 걱정 안 하고 자신 있는데요. 몸에 안 좋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식물성 기름인데요. 그리고 보관도 너무너무 잘 냉장고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기름을 꾸준히 섭취해왔다는 정은주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지 병원 검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다음 날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의사를 찾아간 제작진. 과연 정은주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지금 정은주 씨 피검사 결과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중에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수치가 219로 정상보다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정상 수치를 200 미만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도 128이면 정상인 내에서는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고지혈증이 의심된다? 고지혈증이란 혈액 속의 지방 성분이 정상보다 많은 상태로 뇌졸중이나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건강에 좋은 기름을 다양하게 섭취하며 보관 또한 잘하고 있었던 정은주 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출동한 전문가. 똑똑한 기름 섭취법을 전달해줄 한의사 정세현 원장. 평소 정은주 씨가 기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는데 가장 즐겨 먹는다는 달걀말이를 준비하는 정은주 씨. 달걀 부침에 사용할 기름을 꺼내둔 다음 예열된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둘러준다. 아, 지금 무슨 기름 쓰시는 거예요? 네, 들기름이요. 아, 그럼 계란말이 하시는데 들기름 쓰세요? 들기름으로 해도 훨씬 고소하고 맛있는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달걀말이에 이어 선보일 요리는 고구마 튀김. 튀김에 사용할 기름을 준비한 뒤 예열된 팬에 가득 부어주는데 어머님, 이건 무슨 기름이에요? 네, 올리브유요. 튀김할 때 올리브유 쓰세요? 네네네. 튀김을 아무래도 기름 되게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은 올리브유로 해가지고 꼭 올리브유로 써서 튀김을 먹어요. 네. 건강을 위해 고구마 튀김을 할 때는 꼭 올리브유를 사용한다는 정은주 씨.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활용한 간단한 요리가 완성됐다. 어머님, 이거 이제 다 완성된 거죠? 네네. 근데 오늘 요리하신 거 다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이거 드시면 암 걸리실 수 있어요.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 정은주 씨가 만든 요리, 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이게 왜 문제냐면요. 기름도 어떤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돼야 돼요. 근데 아까 그 계란말이 사용하셨던 들기름은 열을 가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아까 튀김에 사용하셨던 올리브유도 튀김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혹시 그 기름 구입하실 때 뒤에 숫자 보세요? 숫자, 가격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격 말고요. 그 기름병 이제 뒤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실 때는 항상 이걸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자, 아까 기름장에 자, 어머니 보세요. 네. 여기 이거 보이시죠? 아, 네네. 여기 있는 이 숫자가 그 기름의 발연점이라는 거예요. 발연점이 뭐예요? 발연점은 기름을 가열했을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발연점이 넘으면 기름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은 싹 다 파괴가 되고 불포화 지방산은 다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이 급격하게 많아져요. 발연점이란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데 기름에 따라 발연점이 각기 다르다고 한다. 실제 실험을 통해 기름의 발연점을 확인해보기로 한 제작진. 올리브유와 포도씨유, 카놀라유 3가지 종류의 기름을 각각의 프라이팬에 둘러 동시에 가열해봤다. 잠시 후 가장 먼저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올리브유 팬. 온도를 확인해보니 약 160도로 측정됐다. 이어 포도씨유를 두른 팬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온도를 확인해보니 올리브유보다 높은 210도였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연기가 난 카놀라유의 온도는 무려 260도가 넘었다. 각기 다른 온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기름. 우리는 실험을 통해 기름마다 발연점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연점이 넘어가면 기름 자체에 발암물질이 생성돼 위험하다는데 기름이 탈 때 나오는 연기 또한 발암물질이라고 한다. 천기누설에서 알려주는 똑똑한 기름 섭취법. 기름의 발연점에 따라 요리법 또한 달라야 한다. 160도에서 170도 정도로 발연점이 낮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열을 가하지 않는 무침 요리에 적합하고 올리브유는 간단한 볶음 요리, 발연점이 높은 포도씨유나 카놀라유는 구이나 튀김에 적합하다. 잘못된 방법으로 기름을 사용했던 정은주 씨. 들기름으로 볶음 요리를 하고 올리브유로 튀김 요리를 하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기름을 계속 사용하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네. 어머님 도대체 하루에 기름 얼마나 섭취하시는 거예요?
식물성 기름은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국이나 조림, 볶음할 때 매 끼니 한 3숟갈 이상씩 꾸준히 먹는 것 같아요. 어머님, 아무리 식물성 기름이 이제 몸에 좋지만요, 과잉 섭취하시면 당연히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러니까 기름을 과잉 섭취하시면 이 기름이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산패되면서 독성 물질을 작용.